오늘 훈련 사례 발표하게 된 저는 대구에 있는 윤정숙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사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정도의 사례 발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사례자는 이름은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 좀 그래서 제가 김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요. 70세입니다. 갑상선 암 수술하시고 수전증, 어지럼증, 이명, 불명, 고혈압 약 드시고 당뇨, 고지혈증에 신경안정제, 관절약, 위장약 7개 정도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요. 주의력 훈련 모드로 1년 정도 훈련 중이신 분입니다. 초기 뇌파, 우측에 있는 거는 후 뇌파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전 뇌파입니다. 그래서 뇌파 보시면 3D 뇌파가 굉장히 이렇게 붉게 이렇게 많이 떠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걸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 뇌파 측정했을 때 갑상선 암을 수술하시고 바로 수전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수전증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본인의 이제 국 같은 거를 밥은 이제 이렇게 숟가락을 퍼도 이렇게 떨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밥은 입에 가져갈 수가 있는데 국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저히 숟가락을 떠먹을 수 없는 상태로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물을 제대로 차를 못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떨었나 하면 이게 오른손을 더 많이 떨었고요. 왼손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떨었어요. 진짜로. 이 정도로 떨으니까 컵으로 이렇게 물을 가져가서 드시지도 못할 정도고 겨우 이제 빨대로 입으로 이제 꽂아서 드시고 이런 상태였었고요. 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뇌파 요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뒤에 제가 뇌파를 측정한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저는 또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좀 걸리셨고요. 처음에 이제 초기 뇌파를 봤을 때 이제 본인은 파킨슨은 아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손도 약간 떨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약간 혹시 제가 여쭤봤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약간 힘이 없지 않나 이렇게 물었더니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기 뇌파에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처음에 기초율동지수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전대비 완전히 휴식 상태로 나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체가 좌우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뇌파를 보시면 이제 9헤르츠 뇌파와 우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우측 같은 경우는 6헤르츠에 4헤르츠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훈련 한 6개월 정도 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뇌파가 지금 현재 이제 주파수도 9헤르츠에서 7헤르츠로 좀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신가요? 이분 굉장히 깜빡깜빡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 자기 조절 지수 보면 휴식도 적으시고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집중력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가셨고요. 주의지수 같은 경우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드시니까 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처음에 긴장도 보시면은 엄청 긴장도가 높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파킨슨이라는 질환을 갖고 계시면 이게 뇌가 긴장 상태로 가면 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긴장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소화라든지 대장 쪽에 이런 쪽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특히 인제 우리가 파킨슨이라는 질병은 우리가 중뇌의 흑질 침입이라는 데서 도파민 분비가 서서히 억제가 되면서 오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장에서도 50%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줘요, 뇌에다가. 그래서 장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제가 여쭤봤을 때 변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을 했고, 지금 이제 이제 1년 정도 되는데 지금 손은 이제 2달 만에 수전증은 완전히 좀 좋아지셨는데 오른쪽과 그 왼쪽에 약간 살짝 뜨는 거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은 안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킨슨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편안하십니다. 얼마 전에 가셔가지고 병원 가셨는데 파킨슨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긴장도가 높고 보통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40이니까 얼마나 지금 어깨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삭신이 다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분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긴장도도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가 있고요. 산만도가 특히 자네가 2고 운해가 1.3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 안정제를 정말로 거의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드시면은 이게 가슴이 막 진정이 안 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안고 또 불안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불안증이 조금 있기는 한데 신경 안정제는 다 이제 안 드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당뇨약도 드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뇨가 빨리 이분은 좋아지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당뇨가 온 이유가 약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알아서 줄이시더니 지금 현재는 이제 당뇨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가서 약은 지금 갑산선은 양쪽을 떼내셨기 때문에 반알 정도만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것도 다 이제 끊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되시고요. 굉장히 이제 편안하기는 한데 아직은 이제 손은 이제 좀 떨고 계시는데 밥 못 먹을 정도 아니 국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지신 분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제 우울증 초기 뇌파에서 완전 자살 충동 우울증이죠. 어떻게 하면 좀 죽을 수 있을까?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제 옆에 이제 후 뇌파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뇌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본부장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훈련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시냐면 하루에 보통 최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훈련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노트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노트북 연결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지금 USB가 잘 연결이 잘 안 돼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손도 약간 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그 이분에 이제 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누르 하모니가 연결이 안 됐더라고 계속 뜨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무선으로 이제 바꿔 드리면서 이제 보상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무선으로 이제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뭐 하루 이제 제가 그, BT 연결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더니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했더니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편안하십니다. 지금은. 대칭도 보시면은 이게 34에서 40으로 올라갔고요.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 아마 계속 이제 제가 이제 파킨슨이 이미 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시고 지금 균형 운동
저는 이제 고객분들을 전부 다 그분에 맞게끔 운동을 다 시키거든요.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분은 특히 이제 파킨슨이라 균형 운동을 이제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때에서 더 나빠지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사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스퍼거 증후군인데요. 이름은 이땡땡이고 남자하고 26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트라우마하고 불안증 트라우마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의력 훈련 모드로 3개월 정도 훈련한 결과치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조금 은행 쪽에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왔는데 제가 내 팔을 딱 찍었는데 아스퍼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스퍼거라는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어머님이 워낙에 굉장히 보기에도 이미 자존감이 높아 보이신 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사회생활이 어땠냐, 뭐 친구들하고 잘 놀았냐, 어린이집 가서도 잘 놀았냐, 이것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별일 없었다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어땠냐,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는 26살 된 총각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 외할머니 밑에서 좀 컸나 봐요. 엄마가 일을 하러 다니시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친척들이 다 모이면 본인은 혼자 놀고 다른 이제 친척들이 애들은 저들끼리 놀고 학교 다닐 때도 잘 못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어머님이 얘기를 하실 때는 저분은 이제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가 싶어서 제가 아스퍼거라는 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저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거의 그냥 뭐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지 아니면 인정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보시면 지금 전두엽이 지금 5에서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10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분 우리 이 총각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엄청 이제 산만하고 멍 때리고 무언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주파수를 딱 보면 자네가 10이고 은혜가 9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보시기에 공부는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아스퍼거라는 게 집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활은 다 가능하고요. 말도 뭐 어느 정도 언어가 조금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말은 너무나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워낙에 엄마 말을 잘 들은 그런 친구였어요. 기질적으로 약간 부드러운 그런 남자지만 여자의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뭐 그런 대로 하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는 별 이제 얘기가 없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대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조금 이제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이렇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아마 뇌에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 뇌 부위가 아마 연결성이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래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어머니 공감을 잘 못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 애가 집에 가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셨더라. 이제 소개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댁에 가셔서는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런 게 없는데 오히려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2년 뒤에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몇 개월 전에 찾아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회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계속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제
센터에 이제 다시 네팔을 또 측정하러 간 거예요. 이 친구가 한 군데 가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뭐 약간 충동성이 있다, 약간 주의력이 떨어진다, 뭐 요 정도만 이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훈련을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문제 없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회사를 이제 다른 도에다 가게 됐는데 다른 지방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뭔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다시 그 근처에 있는 우리 또 센터를 이제 방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훈련하면 이제 이런 것도 좋아진다. 이제 뭐 아스퍼거란 말은 절대로 안 하고 거기도 약간 충동성이 있고 주의력이 조금 떨어진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이제 집에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옛날에 있던 그 트라우마들이 다시 되새기면서 올라오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생활이 이제 계속되면서 회사를 6개월도 채 못 다니고 그만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왔고, 집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엄마한테 나는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썼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내 돈으로 이제 엄마 내가 알아서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가겠다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엄마가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다시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엄마는 안 오시고 이제 본인 혼자 왔길래 제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은 집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근데 사회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기는 한데 그 자폐하고 완전 성향이 다르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질문을 던지면 넵 계속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넵 소리를 어느 누가 해도 애가 해도 넵, 어른이 해도 넵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넵 이런 식으로 계속 되네요. 이 친구가. 그래서 스포가 약간 그런 게 본인이만 쓰는 그런 특별하게 더 이렇게 강하게 쓰는 그런 언어들도 있고요. 행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훈련을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훈련한 결과치입니다. 3개월 정도 훈련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 청구는 원래 이제 신경망은 굉장히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연결성이 좀 안 되는 뿐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3개월 훈련했는데 10Hz, 11Hz로 지금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보이고 그리고 훈련도 이게 비율이 굉장히 정보 처리 능력이 느리죠. 굉장히 느려요. 이제 26살 치고는 그 긴장도도 굉장히 강하고 산만도도 굉장히 강하죠. 이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ADHD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3개월 훈련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깔아졌어요. 이제 불안증도 이제 심했었는데 아직도 불안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완전히 아직은 극복이 잘 안 돼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해서 그래도 지금 산만한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훈련이 처음에는 왔을 때 호흡 훈련을 5분 정도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염도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 일주일 5분, 그 일주일은 또 10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15분. 집에서 훈련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무실 나오게 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막 훈련하는데도 막 온몸을 비틀고 막 한번 하고 나면 잠깐 또 휴식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1시간 한 40분 정도 훈련시키거든요. 오면 이제 호흡 15분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완, 기본 훈련 한 10분 정도 하고, 이완 훈련을 한 30분 정도 시켜요, 제가. 그래서, 집중력 훈련 30분. 그 다음에 이제 뇌 건강 뭐 2단계 이렇게 시키는데, 그날 와서 이제 분위기를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호흡하고 바로
이제 기본 훈련 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안정이 안 되는 날은 이제 제가 뇌건강 2단계부터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완훈련, 집중력 훈련 이런 식으로 제가 시켰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른 효과를 나타낼 건데 박사님 말씀은 저는 아스퍼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한 친구가 이제 많이 좋아진 사례가 있고, 박사님은 한 1년 정도 하면은 좋아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트라우마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이제 긴장을 해버리면 이 친구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이제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데 그 행동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너무 부끄럽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스스로 이제 자책하면서 그런 세월을 이제 겪었었는데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또 이제 그런 이제 교회를 이제 같이 다닌 친구들끼리 이제 베트남에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5명이서 이제 갔나 봐요. 그래갖고 그 베트남에 있는 교회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각자 이제 팀을 맡아갖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팀을 맡은 팀인데 갑자기 이제 언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이게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이게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이제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본인 때는 너무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막 어눌하게 막 나와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걸음이 한쪽으로 찌부둥찌부둥하게 막 걷겨버리고 나중에는 기절까지 하는 상황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 베트남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 미안함, 자책, 또 같이 간 사람들한테 대한 미안함, 그게 너무 막 밀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날따라 또 특히 이제 발렌타인가 무엇인가 이제 초콜릿 주는 날이 줬는데 선생님들이 5명이 갔는데 4명은 다 줬는데 본인만 그 초콜릿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못해서 나는 초콜릿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이제 더 큰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보니까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잠도 잘 자고요. 그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초콜릿을 못 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줬고 내가 이제 베트남에 그 모인 학생의 입장에서 이 친구한테 이제 해주는 말들도 해주고 해서 심리 상담까지 다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정돼서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보시면 이제 60, 59인데 지금 이제 73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 그 다음에, 3번째 사례입니다. 뇌 손상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장땡땡이시고 여자분이시고 62세입니다. 10년 전에 사고로 왼쪽 뇌를 완전히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손상이 일어났는데, 백회 쪽에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다시 오른쪽에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셨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오른쪽 약간 척두에서 전두엽 쪽으로 거기에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칼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서는 수술 후유증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했고 별 뭐 통증에 대한 뭐 약이라든지 그런 이제 진통제 그 외에는 처방하는 거 외에는 별 이제 그게 병원에서 해줄 게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가족들한테 제발 나좀
나 좀 죽여주라고, 나 좀, 이게 안락사 좀 시켜주라고, 울며 불며 맨날 이제 매달리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월, 이분을 뵌 지는 보자, 건 2년이 가까이 돼 가거든. 2년까지는 한 20개월 정도 됐는데, 이분을 처음 뵀을 때, 들어왔을 때, 어, 이렇게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은 겁이 날 정도로, 몸무게 40kg, 키가 156인데 몸무게 40kg 몸무게로 들어오시는데요. 금방 진짜로 쓰러질 정도가 더 심한, 그러니까 걸음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이셨어요. 저보다 이분이 나이가 2살이 더 많으시는데, 뭐, 저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이 너무 심했고요. 이제 머리 백회 척두엽 쪽, 그 얼굴 쪽 감각이 거의 피부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져도 감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뇌에 이제 손상이 있었으니까 이분도 문제가 크니까 아 그러니까 아랫배 쪽에 그러니까 위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수도비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위 무기력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뭘 못 드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오실 때 마우병에다가 뭐를 갖고 오셨냐면 미음, 죽도 아닌 미음, 쌀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시로 이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뭐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먹는 콧줄로 넣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어, 상담 도중에도 계속 그거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로 감각이 없었냐면 입 안에 밥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입에 뭐 입을 넣으면은 입 안에 뭐가 밥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막 툭 튀어나온 거 입 안에 있는 것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는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훈련 모드로 10개월 정도 어, 훈련하신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분 처음에 찍은 뇌파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시고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뇌파가 강하게 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폐안시의 뇌파 보시면 굉장히 심하죠, 이분. 그리고 지금 8개월, 그러니까 바로 훈련을 못했어요, 이분은.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증이 워낙 심하니까 이 컴퓨터를 이제 탭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불안증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불안증이 갑자기 확 밀려올 때는 제가 그분의 단축키 1번이 저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1번 딱 누르면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제가 강의 도중에도 그분 전화만큼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를 한 서너 번 정도 하면 조금 이제 가라앉는 그 정도로 심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를 이제 몇 개월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훈련하게 된 게 지금 한 10개월 정도 훈련한 결과치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오늘, 사실 오늘 이제 후기 네파를 찍었어요. 앞에 2번 찍은 것도 있는데 오늘 것 제가 바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계속요. 저한테 오시는데 마침 오시면서 이게 물을 한 잔 바로 드시고 오셔가지고 차 안에서 그래갖고 이게 네파가 지금 이렇게 완전 깔아앉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오늘 네파 보고 너무 저도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네파. 자, 네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초기 네파인데요. 이분은 제가 전화 상담으로 해갖고 오시는 분이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양쪽으로 나오는 사람들 멀쩡히 걸어두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로 마이너스로 혹시 뭐 드셨나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셨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온 몸이
긴장 상태로 이게 지금 진폭이 마이너스로 오는 사람들은 진짜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훈련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플러스로 가면서 뇌파가 진짜로 많이 이제 좋아진 이렇게 상태로 지금 오고 있고, 자기 조절 능력도 굉장히 지금 여기 보시면 뇌 컨디션이 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분 보면. 오늘 저도 이렇게 뇌파 찍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은 진짜로 거의 매주 오시거든요. 매주 오셔서 점검 받으시고, 여기서도 훈련하시고, 진짜, 왜냐하면은 저희 사무실에 오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훈련을 댁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오는 이유는 여기 오면 힘을 받고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초기 뇌파 보시면 비율이 8, 6으로 나왔어요. 긴장도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분인데, 불안증도 굉장히 이제 보면은 심했죠, 이거 보면. 근데 지금 비율이 진짜로 원래 이분이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영리하시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제가 네팔에 찍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도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는 말을 들었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만도, 그러니까 불안정도 완전히 좋아지신 그런 사례예요. 활성도가 59%, 58%밖에 안 돼. 지금 98%. 사는 게 이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즐겁다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가 하도 많이 나시고 막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 굉장히 정서지수도 안정적으로 돌아왔고요. 스트레스도 완전히 이제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시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대칭이 굉장히 좋아지셨죠, 이분. 지금 보면. 네. 네, 오늘 진짜 이분 때문에 저도 너무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총각인데요. 33살이에요. 이름은 가명입니다. 김현수고 남학생입니다. 우울증 약 10년 정도 복용했고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이분은 이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구지사의 팀장님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그분이 보내주셔서 저한테 이제 알게 된 분이고, 제가 네팔을 처음에 찍었습니다. 이미 이제 우울증 약을 10년 복용하고 있었고요. 말을 아예 안 합니다. 불러도 무표정이고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돌아도 안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걸음을 걷는데 로봇처럼 걸었어요. 우리가 왜 수술하고 나면 마취가 덜 깨고 나면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로봇처럼 완전히 경직된 상태로 이렇게 뚜벅뚜벅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이제 이렇게 떼어보라고 제가 제자리 떼어보라고 했는데 뛰는 것도 안 됐고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면은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이리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서너 번 해야 이쪽 현수 씨 이쪽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15개월 정도 훈련한 결과고요. 아직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왜 그러냐면은 8살 때 본인 보는 앞에서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거기 충격이 강했고요. 그러다 이제 이 친구는 누나 둘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엄마 아빠는 일을 하러 다니시고 할머니 밑에서 거의 이제 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엄마를 너무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네가 내 아들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 구박을 하니까 이 어머님이 본인도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힘드는데 내가 할머니까지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분도 도저히 살려고 이제 할머니를, 나는 어머니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딴 데로 가시라고 해서 딴 데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있던 할머니도 없는 데다가 이제 충격을, 이제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이제 충격을
그러니까 여러 번, 두 번이나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너무 불안증이 시달리고 엄마는 일을 하러 다녀야 되고 하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제 겁이 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맨날 이제 컴퓨터 게임에 이제 매진하고 있었는데 게임도 제대로 한 게임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만 막 여기저기 그냥 돌리기만 하는 그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컴퓨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제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몇 년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만 갖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컴퓨터 게임 그만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편도청이 가활성화되면서 칼을 들고 막 엄마한테 막 설치고 막 이런 거예요. 과도한 이제 그런 이제 분노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신병원을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정신의학과를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수면제 약, 하여튼 약이 네 알 정도, 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네 알을 복용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약을 많이 복용한 티가 났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 처음에 이제 훈련을 이제 옆에서 제가, 진짜 어린애 다루듯이 진짜 이 친구는 8살인데 이거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제 겨우 제가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눈을 맞추고 이제 이렇게 하면 눈을 쳐다보라고 해도 제대로 눈을 못 쳐다볼 정도로 그 정도로 여튼 약물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친구였고요.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약은 이제 서서히 이제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때까지 벌써 약은 다 이제 본인 안 먹어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약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차이가 많이 본인도 느꼈는지 안 먹더라고요. 3개월 때부터 이제, 어, 말을 걸면은 대답도 하고 쳐다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훈련을 이제 집에서 안 되니까 이제 사무실 와서 훈련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를 아예 못하는 친구였거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말을, 더군다나 이제, 깨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이 있어지고, 사고가, 그러니까 난 거고, 이제 생긴 거죠, 그게.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쁜다면, 알았다고, 안 와도 된다고, 쉬라고, 제가 막 기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친구는 얼마나 성실하냐면, 오면 이제 보통 한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훈련을 하고 가거든요. 진짜 FM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5분 정도 호흡 훈련하고 기본 훈련 10분에 그다음에 이완 훈련, 집중력 훈련 그러면서 이제 뇌건강 2단계 1단계 한 번, 2단계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하나면 보통 1시간 40분 정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1년 이제 넘게 이제 훈련한 결과치고요. 이 친구가 이제 5월달, 이달에 이제 지금 이제 취업 지금 쪽에 상담을 하고 있고요. 6월달부터는 이제 청년 실업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00 뭐 얼마를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번 돈으로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처음에 저한테 데리고 왔을 때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없을 때 이 친구가 슈퍼 가서 물건 사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그 스름돈 받아올 정도로만
좋아지게끔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져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조절하고요. 게임에 대한 제가 이제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한마디면 본인은 막 줄줄줄줄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말도 너무 잘하고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컴퓨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 실업 프로그램에 지금 6월 달부터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좋았었어요. 이제 초기 뇌파 알파파 이게 진폭 평균 보시면 이게 10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만큼 전두엽 휴식이 강한 거고 9Hz가 이렇게 주파수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Hz, 11Hz 정도에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훈련을 더 해야 되고요. 이제 집에서 훈련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만 오고 집에서 훈련을 하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왔는데 안 오는 주는 지금은 이제 5월 달부터 제가 훈련한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6월 달부터는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와서 이제 상담하자 이렇게 했고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 활성지수 보시면은 이게 자네가 34%고 오네가 47%인데 이게 너무 부정적도 너무 부정적이죠. 퍼센트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어, 활성지수가 지금은 53% 좌우가 밸런스가 딱 맞으면서 진짜 공정적으로 돌아갔다는 그 자체가 지금은 너무 잘 없죠. 그때는 말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뭐 웃는 게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잘 웃고 이제 한 3개월 훈련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제 방에 있으면은 이제 훈련실에서 제가 제 방에 있으면은 간닥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문 앞에 와서 간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는 뒷꼭대기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있나 이렇게 보니까 30분이 지나도 저한테 간다 소리를 못 해가고 못 가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나한테 간다 소리 안 하면 선생님은 알고 있어도 뒤 안 돌아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꼭 간다 하고 말을 해야 된다 했는데 몇 번을 계속 말을 잘 못하다가 한 번 이제 한 10분 정도 서성거리더니 진짜 이제 다 했어요. 처음에는 본부장님 이렇게만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본부장님 다 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점점 말수가 늘어지더니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잘 얘기하고 가고요. 제가 이제 바쁘면은 본인 혼자 스스로 와서 훈련 다 하고요. 진짜 FM처럼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했는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하고 그렇게 가요. 그런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이제 특히 이제 분노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깔아앉는 굉장히 명랑한 친구로 바뀌어 있어요. 자, 5번째 사례, 마지막 사례입니다. 경도 인지장애이신 분이고요. 이름은 김자옥 가명입니다. 여자분이시고 69세, 기억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셨고, 이분은요, 하품을 이러면서 소리를 막 크게 내면서 하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들이 진짜 민망할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언짢을 정도로 하품을 계속 하신 분이셨고 이제 이명이 있으시고 이제 골다공증도 심해가지고 무릎 통증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눈의 피로가 너무 많아서 눈이 항상 충혈돼 있고 안구 건조증도 심해서 눈에 넣는 그 눈물이라고 하죠. 그걸 계속 이제 넣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신경 안정제도 약 복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복용하고 계셨고, 주의력 훈련 모드 6개월 정도 훈련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자, 초기 뇌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눈이 굉장히 이미 피곤하더라고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훈련 6개월 정도 훈련한 결과에 대한 이 뇌파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랄까, 그 전날에 잠을 잘 안 주무시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파가 지금 조금 이제, 안정되지 못한 뇌파이긴 하지만, 어쨌든, 잠은 아직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동안은 잠을 좀 잘 주무셨는데, 그 전날은 잠을 좀 못 주무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찍은 뇌파고요. 처음에 초기 뇌파 기초율동지수 보시면 이제 7, 6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이 이제 경도인지장애 기억력이 굉장히 깜빡깜빡 많이 하고 들었다 놨다를 하시고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경도인지장애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30억을 이제, 뭘 어떻게 하시다가 30억을 갑자기 날리셨고, 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거기 이제 아는 분한테 그걸 살으라고 이제 그냥 집을 이제 살으라고 이제 줬나 봐요. 준 게 아니고 이제 살으라고 했는데 그게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됐나 봐요. 그 집을.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걸 살고 있으라 돈 한 푼 안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집을 이제 팔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살고 있는 분이 20년 살았으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한테 넘기려고 더치법으로 넘기려고 막 그런 이제 어거지로 막 넘기려고 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때 막 법적 다툼을 하고 막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6개월 훈련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분이 원래는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이신 거죠. 근데 이제 충격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가 빨리 온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정도 훈련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북으로 이렇게 그것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피크를 이렇게 딱 뜰 줄 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좋아지신 6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네. 자기 조절 능력 보면 이제 훈련을 하시고 이제 좀 더 좋아지신 사례가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셨는데요. 이분 보시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긴장도도 많이 내려가고 이제 산만도가 굉장히 편안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이제 신경 안정제를 안 드셔도 된다 해서 지금 안 드시고 계시고 이제 특히 이제 안구 건조증 그게 안구 건조증이 눈물을 안 넣어도 괜찮고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눈도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어, 좌우 대칭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분 같은 게 원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셨고요. 특별하게 이분은 다른 것들은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무릎이 안 좋아하신 것들은 있었는데 뭐 병원에서는 무릎에 이제 연골이 따라서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 말고 뒤쪽에 있는 운동법을 좀 가르쳐 드렸고요. 네,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가르쳐 드렸고 그다음에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힘드시면 집중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많이 돌리셔라 이렇게 했는데 뭐 일단 무릎에 아픈 통증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이제 골다공증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5분의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뭐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여튼 저는 여기 계신 5분들 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훈련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오시라기도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제가 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훈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프로그램 들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하셔라. 집에서 훈련하는 거하고 사무실 훈련하는 거하고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니까 아무래도 더 사무실에 오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항상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고객분들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제가 정말로 하루하루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나이에, 물론 저도 몸에,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파나톡스에 들어오게 됐지만, 저도 이렇게 건강하고,
건강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요, 이것으로 제가 마칠까 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